대통령 권력을 내려놓는 결단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사퇴하라는 거 아니라 네. 그 권력의 그 일부분 중에 제가 항상 열거하는 게 네. 감사원 권한을 내려놔라. 네. 감사원장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으려면 야당 추천으로 네. 임명하게 해라. 예.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예. 대통령이 지금 가진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야당과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용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신용이 없으면은 현찰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 기브 앤 테이크죠. 그러니까 네. 내 권한을 내려놓을 테니까 이거 네. 협조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개헌 관련해서 임기단축 개헌 개혁신당 계속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년이라도 임기단축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지 않더라도 해야 됩니까? 상황은 국민들이 만드는 거죠. 옛날에 네. 노태우 대통령이랑 뭐 6.29 하고 싶었겠습니까? 예, 체육관성 하고 싶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국민의 민의를 모으는데 사실 대통령이 별로 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람 모이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더라라는 얘기는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에도 보면은 총선 때 피상적으로 선거를 보다가 완전 된통 당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네. 아니 여당 뭐 이런 거 희한한 통계들만 보고 있겠죠. 여당은 총선 진 적이 없다 뭐 이런 거 같은 거. 네. 그런데 지금 저는 대통령이 본인이 정치에 있어서 그렇게 선거 경험이 많지 않다는 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봐요 저는. 우리 대통령 잘 알잖아요. 내가 뭐 교육 수사 해봤으니까 교육 전문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라니까요 정치는요. 네. 예. 뭐 대기업 수사해봤으면 경유 전문가고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미 좀 뭐 그렇게 되고 있는지 오래됐고, 예, 그게 이제 앞으로 3년 더 남았다는 것이고,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는 공개 행보를 시작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 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어린이 미술 전시회 여기도 또 참석을 했고, 뭐 필요할 때마다 뭐 거침없이 이제 다 나온다. 그리고 6월에 있을 중앙아시아 순방도 간다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의 등장은 좀 어떻게 보시고? 저는 근데 별로 중요하게 안 보세요? 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예. 정권 초기에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이 그냥 윤석열 싫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 상관없이. 예전에는 약간 영향을 주는 서로 변수였다면은 네.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는 집합에 부분 집합으로 그냥 김건희 여사 싫어하는 조합이 있는 거지. 예. 다 겹쳐요. 그러니까 예, 예. 그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공개 행보를 하든가 말든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네, 이게 참 제가 비웃고자 하는 얘기 절대 아닌데 예. 생각보다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 자체가 식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냥 그거 아니라도 윤석열 대통령 싫어할 이슈가 참 많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사실상 이제 임기를 최대한 빨리 땡겨서 윤석열 정부를 끝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전 조국 혁신당 제발 메시지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저는 뭐 검찰 개혁 이런 것도 뭐 네. 조국 혁신당 중요한 생각하니까 할 수 있다 정당으로서. 네. 근데 뭐 3년도 너무 길고 한동훈도 특검해야 되고 전선이 왜 이렇게 복잡해요? 예. 전선이 복잡하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뜨리고 싶은 게 1 목적이다 그러면은 네. 일정 부분 한동훈 위원장도 같이 때릴 요지가 있을걸요 아마 지금 윤석열 네. 대통령에 대해서.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저기 좀 약간 난사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랑 국민의힘이 맞받아치지 못하는 게 참 바보 같은 게 네. 결국 그 한동훈 특검이라고 하는 걸 하자는 조국 혁신당의 주장에 보면 그 안에 항목들이 여러 개지만 그 안에 보면은 한동훈 장관, 한동훈 위원장의 딸 입시 비리를 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는 항목에 넣을 때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저는 조국 대표의 입장은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자기 이제 가족이 고생하는 동안에 네. 아버지의 일 때문에 딸이나 부인을 수사해가지고 이렇게 집안 작살내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예. 그래서 뭐 조민 씨가 수사받고 재판받을 때는 뭐 어미를 잡아가두고 뭐 이렇게 뭐 새끼까지 잡아가둔 게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하셨던 기억 나는데 예.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까지 조국 대표의 스탠스는 뭐였냐면은 공직자의 가족에 대한 연좌 수사는 부당하다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딸한테는 걸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라 이건 법학자 입장이 될 수 없는 거고요. 네. 이게 옳냐 그르냐에 대한 입장만 존재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그러면 이건 한동훈 특검 같은 거 꺼내드는 게 꺼내 들어도 공직자로서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처신에 대한 부분에만 집중했어야 되는데 네. 딸 입시 비리 해보자 이런 거는 예. 빼야 된다.
내가 당한 방식으로 너도 당해봐라. 뭐 이런 거거든요. 어제 조국혁신당에 이제 박은정 당선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거. 그런 건 정당하죠. 저는 만약 의혹이 그런 생긴다면. 거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게 그러니까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좀 메시지를. 그러니까 제가 많은 질문 받잖아요. 조국혁신당이랑 연대를 할 거냐는데 이런 게 가끔 백화점식으로 나오면은 이게 연대하기가 어려워요. 이상하잖아요. 딱 봐도 이제 조국 대표라는 사람은 본인은 가족 수사하다가 자기 집안이 풍비박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뭐 남의 가족 수사하자고 하는 주장이 있으면은 그럼 이게 한동훈 딸에 대한 입시 수사가 정당하면 자기 딸에 대한 입시 수사도 정당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별거 아니고 실제로 의미 없는 일인데 이런 것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 되치기 당하는 거죠. 되치기 당한다. 그러니까 이 특검 전체가 한동훈에 대한 포괄적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주장자가 야 포괄적 하자더니 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되치기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정치적 구호로서는 조국 대표가 뭐 이것저것 잘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연대라는 건 아주 구체적인 어떤 당 간의 협력 관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런 거. 그것 좀 여쭤볼게요. 야권이라고 이제 통칭하지 않습니까? 범야권 192석인데 개혁신당 세석은 잘 모르겠다. 아니 같이 노래 부르는 건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노래는 안 부를 거예요? 같이 밥은 먹어요? 이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희는 상한별 봤을 때 저희가 뭐 그렇다고 간제비 같이 하겠다는 건 아니고 간제비는 아니에요? 간제비 같이 행동하겠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 간제비는 일반 명사 알겠습니다. 명사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잘 헷갈린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문화적으로 이질감이 계속 느껴져요. 문화적 이질감. 국민의힘이 너무 오래 계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뭐 어쩌겠습니까? 개혁신당의 지지자와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냉철하고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많은 걸 판단하려는 분들이고. 근데 진짜 제가 봤을 땐 지금 야6당 이렇게 모인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뭐 이거 투쟁을 하러 같이 가자는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차이. 근데 약간 또 제가 조국혁신당은 다르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조국혁신당의 멤버 몇 면을 뜯어보면은 뭐 이거 하러 가실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또 엘리트적인 멤버로 보일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전 우리 조국혁신당이 이제 저희는 명확해요. 뭐 어떤 스타일인지가 그러니까 정치를 한 지가 다들 그래도 조금씩 되고 그래서 사람들도 저도 그렇고 근데 오히려 조국혁신당하고 잘 맞아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맞는다는 것도 아니라 교류를 아직 할 수 없는 게 아까 말했던 이견을 볼 만한 지 많아서 그런데 저 땅이 스타일이 어떻게 잡힐지 궁금해요. 스타일? 굳이 말하자면 조국 대표도 법학자의 엘리트 스타일이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지. 조국 대표가 머리띠 두르고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노래 부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뭐 민주당은 뭐 그렇습니까? 민주당도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근데 적어도 지금 이제 나머지 이제 진보당이나 아니면 누가 기본소득당 이런 데는 기본소득당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진보당하고 기본소득당 다 해서 4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야6당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야6당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3번은 그렇게 불렸지만은 저는 철학 차이는 이념 차이보다 스타일 차이가 크게 작동할 거라고 봐요. 이준석 대표가 의외로 스타일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그러니까 스타일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윤핵관이랑 진짜 짜증났던 게 뭐냐면 윤핵관은 일을 풀어가는 방식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막 거의 이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이랑 얘기하면은 얘기가 된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논리적으로 명쾌한 부분이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뭐 말하면 근거를 대서 막 얘기하시니까 근데 윤핵관은 그런 게 없어요, 약간. 그러면 저는 사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192석의 어떤 연합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종다기한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려면 이 연합 정치가 잘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럼 개혁신당은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 때문에 이 범야권의 육자 연대에 같이 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적어도 개혁신당이랑 같이 이제 어떤 그런 사안을 풀어나가려면 범야권에서 조금은 이성적인 면을 강화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성적인 면을 강화해야 될 필요는 있다. 거의 뭐 비이성적인 집단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의 대비로 제가 얘기해 드린 건데
그러니까 뭐 뜨거운 가슴 이러면 같이 노래 부르자 이런 건 안 한다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아니 홍콩 가서 노래 부르고 왜 여기서 노래 안 불러?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은 저는 네. 그 노래를 들은 거지 저는 거기에 실제 그 민주화운동 하는 거를 모니터링 하러 간 거예요. 저는 예. 명령하고 오프라 간 거고 이거는 저는 왜 그런 걸 안 하냐면 그 눈덩어리 잘못 굴려가지고 진보 진영에서 나중에 왜 싸우는지 까먹고 이렇게 막 가는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조금은 차근차근 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고 네. 제 계산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장 많이 당한 게 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니 근데 저는 비단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소위 얘기하는 반윤 전선, 뭐 그것 말고도 사실은 다양한 차원에서의 새로운 어떤 뭐 논의나 토론이나 그 다음에 정치 기획이나 그 다음에 정책이나 뭐 이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은 방식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정말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 차원에서는 야 7당 간의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거죠. 그럼 그런 논의들을 할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그때 25만 원 지원금 가지고 이재명 대표 말한 거에 대해서 예. 반대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조국혁신당의 입장이 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네. 조국혁신당이 제가 알기로는 조국 대표님이 살짝 그 25만 원 자체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입장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뭐 저기 찬성한다고 했었어요. 저하고 인터뷰할 때는. 아 인터뷰에 찬성한다고 했어요? 예. 근데 뭐 누군지 기억 안 나. 조국혁신당 멤버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은 테이블에서 논의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입장이 예, 무엇인지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그걸 또 정치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뭐 네. 25만 원을 반대하면은 뭐 범야권이야 이렇게 나올 거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죠. 이제 왜냐면 저는 냉정하게 제가 아까 봤죠. 이성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제가 계속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제가 25만 원 지원금에 반대하는 이유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는 물가가 최우선이지. 네. 지금 그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25만 원씩 풀어버리면은 큰 사건 날 거다. 13조 가지고요. 예, 13조면 큰 돈입니다. 되게 현금 아니 13조 뭐 작은 돈은 풀리면은. 아니지만. 예, 그리고 지금 물가 압력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서 3.25 토론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서 아직까지 정당 간에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앞서 처음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네. 되게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에 어떤 마중물이라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민생지원금도 자영업자들은 뭐 그러니까 물론 그것만 갖고는 안 되지만 플러스 포함해서 다양한 차원에서 어떤 경제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그건 저는 이제 범야권이 모여서 저는 상시적으로 좀 논의하는 테이블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되게 많은 사람 힘들게 합니다. 제가 이제 제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시절에 재난지원금도 많이 뿌리고 해가 총선 이겼는데 왜 대선 때는 졌을까라는 얘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00만 원 받아먹을 땐 좋았지. 근데 100만 원 받아먹으면서 즐기다 보니까 나중에 내 집값이 1억이 전세값이 올라버렸네. 그럼 나는 손해인가 이득인가? 를 냉철하게 생각해보면은 100만 원, 200만 원 몇 번 받고 그 다음에 전세값 1억 올려주면 손해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몇 번 경험한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네.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고물가나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가격 통제 정책의 실패 이런 것들은 네. 큰 덩어리로 옵니다. 큰 덩어리로. 예, 100만 원 받아서 당장 가처분 소득이 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물가 상승 때문에 네. 내가 월세를 올려주면 더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입게 거예요.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네. 범야권이 우선 이렇게 좀 툭 이렇게 테이블을 열어놓고 같이 논의하는 기회가 좀 다양한 경로에서 있으면 좋겠네요. 좋죠. 그 네. 이재명 대표하고 근데 그게- 식사 한번 하세요. 근데 그런 건 신뢰 쌓으려면 굉장히 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혹시 이재명 대표가 밥 먹자고 연락 안 왔어요? 그냥 오명원 인사만 하고 아직까지 그런 건 없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이제 저 이준석도 이제 사실 2012년부터 어쨌든 네. 그 정치하면서 그래도 이름이 알려졌으니까 네. 저는 그래도 이제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사람 만나는 편이니까 네. 제가 사람에 대해서 가장 실망할 때가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진보 진영에 누구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은 그걸 내부 홍보용으로 쓰려고 저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 누가 그런 제가 오늘 이준석을 만나서 저희 입장을 전달하고 묵사발을 내고 왔습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
근데 약간 저는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진보당이든 아니면 기본소득당이든 뭐 이런 건데 만나서 얘기하는 거 다 괜찮은데요. 네. 예를 들어 용해인 의원 제가 한번 지적해 볼까요? 용해인 의원 이준석에서 언급한 거 보면 기가 차요. 예. 그냥 자기 홍보용 멘트만 날리는 거예요. 계속 그냥 보면. 둘이 만나서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진지하게 제가 만약 용해인 의원과 만나가지고 네. 재난 지원금이나 아니면은 이런 25만 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면 저는 할 자신 있어요. 네. 근데 가서 또 끝나가 무슨 뭐 이준석은 청년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그냥 정치적 구호 남발하고 이럴 거면 저는 안 만나는 게 낫다 생각이거든요. 에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제가 김재원은 차라리 낫다. 김재원 의원이랑 만나서 얘기하면은 네.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요. 김재원이 포지션이. 근데 윤핵관쯤 되면 이건 아무 말 대잔치거든요. 네. 예. 예. 뭐 양두구 유권인데 내가 걔냐 막 이러고 이제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꼴이 나면 안 돼요. 야권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범야권 협력을 하려 그러면은 그 존중이 네. 있는 상태에서 만나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할지가 궁금하고 네. 전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참 특이하다. 진보 계열의 정당이라 보기에는 굉장히 그 의원 한 분 한 분이 엘리트성이 있는 분들이다. 네. 예. 엘리트 집단이 예, 아니, 엘리트 정당이죠. 예, 엘리트성이 있는 집단들이고 왠지 감성보다 이성에 가까운 분들인 것 같다. 물론 뭐 신장식 의원이라서 저도 너 잘 알지만은 친하지 않아요? 엄청 친하죠. 근데 이제 예. 그런 면을 봤을 때 약간은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제3지 정당과는 궤가 좀 다르다. 예전에 바른정당이랑 바른미래당 약간 그러긴 했거든요. 네네네. 거긴 약간 이성에 가깝게 움직이는 그런 거였는데 그다음 보려고요. 어디까지나 네. 테두리가 같이 예. 대화를 할 수 있는지는. 예. 저는 어쨌든 다양한 갈래로 네. 정치권이 중요한 것은 국민적 이익 차원에서 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 새로운 정치 기획을 많이 하면서 네. 국민들에게 기쁨도 주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의 내용을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예. 그 개혁신당 세석도 거기에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네. 아이고 시간이 무려 예. 11분이나 지나가지고 아이고, 이제 아이고. 마무리를 해야 될 예. 것 같은데요.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예. 편의점에 고정 출연하시다가 요즘 안 완전히 나오시고 피로도적으로 요즘 이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개혁신당 당원 가입을 안 하셨다면은 개혁신당 당원 가입 검색해서 당원 가입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동탄 이신도시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인스타그램에서 이준석 검색해가지고 파란 체크마크 있는 게 접니다. 저를 팔로우 해주시면은 요즘 인스타로 소통 많이 합니다. 지역 주민과. 예. 카톡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인스타로 요즘 소통 많이 하는데 예. 그 살고 계신 아파트 사진 찍어 보내시면은 마팔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호실이에요? 국회의원회관 530호. 예, 윤미향 의원 있었던 방. 윤미향 의원실을 지금 이준석 대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 그렇구나. 상임위는 어떻게 가요? 그거는 우원식 의장님의 처결에 따라야죠. 이제. 예, 고향 선배. 예. 아이고, 노원이 참 터가 예. 대단한 곳인 게요. 예. 한쪽에는 불암산, 한쪽에는 수락산. 예. 그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동네라서 예. 로또도 많이 되고 국회의장도 지금 2명째 외출한 거 아닙니까? 이야. 임채정, 우원식. 아니 허은하 의원이 진짜 허은하 대표가 허은하 의원도 젊은 대통령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거 이준석 대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허은하 의원도 노원구 상계동에서 어릴 때 살았대요? 살았기 때문에 예 지금 야. 나무위키가 보면 상계동 출신으로 돼 있습니다. 허은하 의원이.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상계동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전 거길 떠났네요. 그래서 상임위는 어디로 가세요? 상임위는 저는 지망하기로는 국토교통위 예. 그리고 교육위 예. 그다음에 과방위. 예. 예. 세 군데. 예. 예. 과방위는 사실 뭐 관은 거의 안 하고 요즘 보니까 방만 해도 방위인데 예. 방위 가게 되면 이제 예. 와 치열할 것 같은데 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와 맞서가지고 세게 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방위에 가게 되면은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어느 상임위로 가게 될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